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 지역의 이슈를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이슈타파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관심 높은 사회 분야 이슈를 사정없이 타파해보겠습니다. 요즘 정말 바쁜 분입니다. 울산매일신문 김진영 편집이사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괜찮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울산 공업센터 60주년 관련해서 이 여러 가지 숨겨진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공업센터 지정 60년의 이야기는 지금 울산의 주역이 된 새로운 세대에게 잘 몰랐던 과거를 알려주는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어느 교장 선생님은 이 방송을 보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새학기가 되면 자기 학교 아이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지역의 역사와 영향심 그리고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눠볼 얘기도 울산공업센터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지난 60년 동안 울산이 산업수도로 이 대한민국 현대화의 기수이긴 했습니다만, 울산에서 돈을 번 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본사를 울산이 아닌 서울에 두고 있는 이 문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게 참 지난 세월 동안 참 많이 거론됐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울주군과 주민들이 울산공단 소재 기업체들에 대해서 본사를 울산으로 이전하라 이런 목소리를 구체하고 있거든요. 네. 군민들이 유치위를 만들어서 조직적인 활동에 나선 것은 최근 들어서 지역의 인구 유출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지켜볼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됐습니다. 네. 추진위는 기업의 본사 유치를 위해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온 오프라인 서명 운동을 본격화해서 오는 3월까지 울주 군민의 절반 수준인 한 12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겠다는 각오를 세워두고 있습니다. 울산의 경우 지금까지 고공성장 속도를 유지해 왔는데요. 지난 2011년 수출액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에 네. 점차 성장세가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그런데 울산 소재 기업들에 대한 이 본사 유치 요구, 이거는 이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울주군과 주민들이 이 추진위까지 구성해서 이렇게까지 행동에 나서게 된데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걸까요? 네, 울주 군민들이 민간 합동으로 본사 유치에 나선 것은 지역의 정체성 그리고 지역 발전의 근간을 제대로 구축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같은 운동의 배경에는 지난 2000년 초부터 계속된 울산시와 시민들의 대기업 본사 유치 운동, 그 개를 함께 같이 하고 있는데요. 울산은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의 생산 공장이 위치해 있지만 이들 대기업의 본사는 대부분 서울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결국 울산은 대기업의 주력 생산 라인이 가동하는 생산 기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울산 시민들이 피와 땀과 눈물의 결과물로 만든 생산품의 대가가 대부분 여계로 유출된다는 모순을 낳고 있습니다. 네, 제 기억에는 민선 7기 출범 초기, 그때 이 문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논의가 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송철호 울산시장도 이 문제를 중요한 시정 과제로 제시하면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대기업 본사 유치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 민선 7기 초창기에 추진된 이 사업은 기업의 핵심 기능의 울산 이전 그리고 투자 유치 확대를 통해서 울산 시민들의 삶의 근원인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이러한 어떤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한다. 이런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정작 당사자인 기업들, 이런 지역사회 요구에 시큰둥한 반응이라면서요? 네, 기업들로서는 본사가 서울에 있는 기업들로서는 시큰둥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광역시 성격 이후에 줄곧 이어진 대기업 본사 유치나 기업의 본사 울산 이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작 기업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로 들리는 상황인데요. 한마디로 기업의 본사들 생산 공장이 있는 울산으로 이전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기업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본사 이전을 추진하는 쪽의 입장은 다른데요. 본사가 울산으로 오면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확보할 수 있고 그래서 무조건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지역의 청년 인재들이 줄어들고 또 타 지역의 청년 인재들이 울산으로 이주해 와서 정착하는 동기부여가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은 울산에서 그리고 다른 혜택은 서울에서 누리겠다는 그런 식의 이야기는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좀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기업들의 본사 이전을 그 울산만 바라는 게 아니라 이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다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렇게 여러 지자체들이 이 대기업 본사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현재 울산에 본사를 둔 기업이 얼마나 되나요? 시민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실망할 텐데요. 울산의 주력 사업장을 둔 이른바 우량 상장사로 꼽히는 알짜배기 기업의 대부분, 이 대부분은 본사를 서울 등 타지에 두고 있습니다. 네. 특히 대기업 반열에 오른 지역의 주요 기업 가운데 본사를 울산에 둔 곳은 롯데정밀화, 현대미포조선, 그럼 지금 뭐 지주사로 분할이 됐지만 현대중공업도 이제 뭐 어떤 일부분은 울산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20년에 물적 분할을 통해서 설립한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의 본사를 울산이 아닌 서울로 옮겼습니다. 이때 네. 굉장히 굉장히 어떤 반발이 있었거든요. 네. 바로 이 같은 상황이 울산의 도시 경쟁력 저하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인구 유출, 그리고 도시 경쟁력 저하와 무관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이 살아남으려면 끊임없이 기업을 유치하고요. 또 이 기업들이 울산에서 왕성한 생산 활동을 영위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울산을 살펴보면은 본사가 울산에 있는 기업들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네. 울산시가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기업 유치가 없으면 울산은 말 그대로 현지 생산 공장, 그것만 있는 생산 도시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이름이 알려진 기업들, 이게 대부분이 본사가 울산이 아닌 서울, 뭐 이런 타지에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기업 중에 울산에 본사를 둔 곳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롯데정밀화학 등 뭐 한 두 곳 정도에 불과한데요. 네. 그런데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뭐 KCC 언양공장이라든지 부산주공이라든지 효성 언양공장이라든지 한국조선해양, 뭐 휴비스 울산공장, 이런 여러 좀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울산을 빠져나가는 탈울산 행렬도 이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그런가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지주회사 이전, 그리고 뭐 가용용지의 부족, 그리고 환경 규제, 인허가의 절차가 복잡한 것, 그리고 사업장의 통합, 뭐 기업 판로 부진,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물적 분할로 갈라선 한국조선해양과 함께 대기업 중에서는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SK이노베이션, 그리고 S-오일 울산 공장, 그리고 네.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효성, 태광산업, 하나솔루션, 너무 많습니다. 뭐 LG하우시스, 고려아연 등등. 이 모두 본사를 서울 등에 두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울산 시민들이 이 기업들은 향토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뭐 대한유화라든지 이수화학이라든지 후성이라든지 뭐 삼양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을 살펴보니까 이들 기업들도 대부분 공장은 울산에 있고 본사는 울산에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 그 널리 알려진 그 이름 있는 기업들, 특히 울산을 대표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했던 기업들까지 사실 본사는 울산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이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울산의 인구 유출이라든지 또 지역 내 총생산이 줄어드는 도시 경쟁력 저하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고 봐야겠죠.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본사가 없는 생산 공장이라는 부분은 울산의 인구와 지역 내 총생산, 이런 지표를 악화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입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울산의 인구가 10년 전 수준으로 회귀했는데요. 뭐 지난해 말 기준도 나와 있습니다. 인구 성장률을 보면은 2015년도에 0.6%를 기록한 이후에 2017년도에 마이너스 0.6, 2020년에는 마이너스 1.0으로 매년 마이너스입니다. 고속 성장률을 보이던 지역 총생산의 성장세도 굉장히 둔화세가 뚜렷하거든요. 네. 기존의 주력 산업의 침체, 그리고 산업용지 부족 등의 산업적 요인, 그리고 인접도시와의 그 신도시 개발,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요인들이 결합해가지고 정주 여건이 미흡함에 따른 기업의 탈울산, 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도시 성장의 잠재력 악화가 우려되는 대목이고요. 이런 부분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곳이 울산시. 울산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네, 물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울산시로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네. 울산시는 기업이 투자에서 뭐 고려하는 다양한 문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인력이나 입지, 노사교육,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 접근보다는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했고요. 네. 기업이 할 수 있는 제반 여건들을 잘 마련하겠다는 전략적 어떤 방향 이런 것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은 울산시는 우선 성장 둔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주력 산업 이 부분을 신산업 분야와 어떤 그 융복합을 통해서 고도화를 추진하고요. 또 울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네. 또 맞춤형 융복합 산업단지 개발 그리고 선제적 개발 용지 조성 그리고 좀 편리하게 그런 부지를 제공해주고 지속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3단 대개 개조를 통해서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는 거점을 만들겠다. 그리고 연구개발이나 고급 기술 인력 양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상생형 일자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상생형 일자리라는 게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도모하는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그리고 뭐 지역 물품 우선 구매, 뭐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해서 기업의 경영 환경을 계속 지원하겠다. 좋게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상생 발전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기업은 지역 사회로부터 우수한 경영 자원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고 그에 상응해서 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는 이런 상생의 의식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기업에 접근하고 기업에서 좀 본사도 울산으로 가지고 오고 울산과 함께 지역과 함께 커나가야만 결국 이 기업이 살 길이다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울산시 나름대로 여러 대책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상생 발전과 관련해서 이렇게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여러 사례들 중 하나로 이 꼽히는 게 그 일본의 도요다시와 도요다 자동차의 관계가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이 도시와 기업의 상생 관계를 이야기할 때 일본어 떠올리는 게 도요타 자동차거든요. 네. 뭐 지금의 도요타 자동차는 옛날에 비해서 조금 이제 인기가 떨어졌지만 사실 일본 도요다시, 도요타 자동차의 상생 협력은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네. 도요다시가 도요타 자동차에 대한 전폭적인 행정 지원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이름도 도요다시가 된 거죠. 네. 본사를 유치했고 그 결과 인구 42만 규모의 도요다시의 세수의 거의 대부분 한 70% 넘게가 도요타 자동차가 납부하는 결과로 나타났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정 자립도가 일본의 677개 지자체 가운데 1위입니다. 1위라는 네.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 도요다시의 현실입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선거를 앞둔 시점이다 보니까 그 대기업 본사의 유치 운동에 나서는 것을 두고 이 정치적으로 악용할 공산이 크다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네,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3월이 대선이고 6월이 지방선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나올 수 있죠. 얼마 전에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국민의힘 뭐 울주 군수 후보로 출마 예정자인 한 분이 기자회견까지 열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분이 온산공단 대기업의 본사 이전 문제를 선거운동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 이야기의 저변에는 온산국가산단의 대기업 본사 이전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군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3개월 동안 온 오프라인으로 서명운동을 받는 이런 어떤 운동이라는 게 결국은 12만 명의 목표를 둔 서명운동이 어떤 선거운동화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걱정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선호 울주군수를 필두로 여러 단체들이 여기에 또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곱지 않은 시각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울산에 본사를 유치한다는 이런 범시민 운동이 당장 처음 생긴 것도 아니고 옛날부터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고려를 좀 배제한 채 지역의 발전, 지금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울산의 상황 이런 것과 연관해서 좀 순수한 운동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기업 본사의 울산 이전의 가장 큰 걸림돌 이게 정작 울산에서 이 성장한 기업들 스스로가 울산을 단순한 생산 기지로 인식하는 데 있다. 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지적도 상당히 뭐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당연한 지적이고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네. 국내 재벌 기업들이 울산의 땅을 사실은 갈아엎었지 않습니까? 갈아엎고 공기를 더럽히고 강과 바다를 먹칠하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됐거든요. 네. 한번 60년 전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그러면 동구 방어진 일대부터 저 온산 앞바다 이진리 당월 이쪽까지 해안선이 세계 최고의 전ring의 해안선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무너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부를 창출한 도시의 연구기관이나 인재 육성, 뭐 미래 투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인색하고 본사 이전은 엄두도 내지 않는 것.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동안 울산에서 기업 활동으로 부를 창출했다면 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마인드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네. 이른바 굴뚝산업으로 부를 창출한 기업들은 사실상 울산의 땅과 공기를 더럽힌 원죄의식을 가졌기 때문이라도 미래에 대한 투자, 본사를 또 울산에 두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줄곧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조금 눈을 돌려서 생각해 보면요. 세계적인 산업도시, 아까 제가 도요다 네. 말씀을 하셨는데, 도요다도 그렇지만, 세계적인 산업도시들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울산은 부끄러워집니다. 뭐 독일의 함부르크라든지, 미국의 시카고라든지, 필라델피아라든지, 이런 한두 개가 아닙니다. 네. 그런 도시들을 생각하면 부끄러운데요. 한 도시에서 성장한 기업들이 어떻게 그 도시의 인프라에 투자했는지 살펴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근데 잠깐 또 이제 요걸 약간 이야기해 보면은 네. 독일의 함부르크는 니베아 크림으로 유명한 니베아의 본사가 있거든요. 네. 미국의 시카고는 너무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맥도날드의 본사가 있는 데입니다. 그런 회사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성장해가지고 일어난 그 기업들이 그 도시에 얼마만큼 기부를 하고 얼마만큼 투자를 했는가. 시카고에 가보고 함부르크에 가보면 다 나옵니다. 네. 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미술관, 오페라 하우스, 인프라, 예술, 문화 투자를 비롯해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까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의 경우 울산시나 교육청 등이 상생을 이야기하면은 면피용으로 기부 조금 하고 언론에서 이를 지적하면은 협찬이나 조금 하고 광고나 던져주고 이런 식으로 고리 자르기를 하는 게 고작입니다. 네. 세금 혜택을 받는 기부에는 모든 열정을 다하고 얼굴 내밀어서 사진 찍고 그런 거 홍보하고 이런 거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수십 년 동안 울산의 땅을 파헤치고 물과 공기를 더럽힌 장본인인데도 불구하고 울산의 미래, 울산을 위해서 뭘 한다. 실질적으로 여기는 조금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네. 울산의 사업장을 둔 기업들, 특히 대기업이겠죠. 지역 환원, 사회 책임, 앞서 말씀하신 다른 나라의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 실감이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날카롭고 뼈아픈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서 얘기했던 일본 도요다의 사례를 다시 언급 안 할 수 없는데요. 이러한 상생 모델을 이 울산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꼭 새겨들어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울산에 본사를 둔 기업이 그야말로 손에 꼽힐 정도이고 또 당사자인 기업들도 시큰둥하고 지역에서 이런 서명운동을 한다 해도 이 본사 이전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울산의 기업들의 본사를 유치하는 문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참 안타깝거든요. 이건 거의 허공에 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 울산에서 성장한 기업들이 울산에 뭘 했나 하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우리 앵커님도 기억하실 겁니다. 울산의 대표적인 공원. 네. 또 울산을 태화강 하구를 가로지르는 큰 도로. 이런 거 기업이 울산 시민들을 위해서 주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네. 그럼 그걸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부인하는 건 아닌데 그런 것을 주는 대가가 그냥 준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기업들이 울산에다가 뭔가를 내놓을 때 절대로 그냥 내놓은 건 없습니다. 다 따지고 보면. 대가성으로 내놨거든요. 그리고 울주 군민들이 본사 유치를 벌이면서 외친 구호가 있습니다. 그 외친 구호가 뭐냐면 무너져가는 지역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 울산을 생산기지로 전락시키지 마라. 그리고 울주군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이것이 이제 울주 군민들이 울주군 온산공단에 있는 기업체들에게 보내는 외침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요 기업들은 국내외 영업 편의, 그리고 우수 인력 확보, 그리고 중앙정부와 공공기관과의 교류, 협력 등의 이점을 내세워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서울에 본사를 두고 울산은 그냥 생산 공장만 가동한다. 이런 구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본사를 울산에 두게 하기 위해서는 당장 가장 우선적으로 기업의 지역에 대한 인식 변화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네. 특히 기업이 울산에 본사를 뒀을 때 서울보다 나은 혜택도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네. 예전에는 뭐 한 50년 전에는 맞아요. 50년 전에는 서울에 둬야만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이야기가 됐거든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울산에 본사를 둔다고 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만한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울산시와 정부의 뒷받침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그래야만 본사 유치가 가능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국가 발전과 기업 성장이라는 화려한 이면에 공예와 이주 그런 부분들을 얼룩진 울산의 원주민들 그 희생 피와 땀과 눈물의 결과물 이런 부분들을 정부나 정치권 그리고 상공계가 더 이상 주민들의 요구에 외면해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대기업 본사의 울산 유치 문제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울산이 대기업의 생산 기지로만 그치지 않고 기업 활동의 중요 거점이 된다면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이 되는 건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 효과, 더 나아가 서울과 지방의 국토 균형 발전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본사 이전을 요구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에 기업들이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이를 계기로 대승적 결단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울산매일신문 김진영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 지역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타파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